네, 리얼미터 조사에 굉장한 의구심과 의문점이 있는 점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코너입니다. 구라미터 제거기의 이택수 대표님 모시고 한번 네.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 오늘 어떤 질문 갖고 나오셨습니까? 네, 23일 KBS 정치 토크쇼 정치합시다에 나왔던 질문입니다. 네. 박성민 정치 컨설팅 그룹 민 대표와 박시영 윈지코리아 대표가 통합당 지지도를 사람이 물으면 17%, 기계가 물으면 31%다. 어떻게 된 것이냐? 네.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당 지지율이 리얼미터는 오차 범위 내에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붙었고 갤럽 조사는 아직 15%포인트 안팎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난 선거 때 항상 이런 이제 갭들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박시영 대표, 박성민 대표 박 대표님, 네. 저랑은 뭐 개인적으로 다 가까운 분들인데요. ARS 방식은 정치적 고관여층이기 때문에 보수 정당의 지지율이 대체로 높게 나온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또 기계음이 들리는 ARS 방식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자가 쉽게 전화를 끊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조사 대상자들이 끝까지 응답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뭐 자주 나오고 또 뉴스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도 가끔 얘기를 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 ARS 조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을 합니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전화 면접 조사는 사실 전화 끊기가 좀 어려워서 투표 안 하실 분들까지 전화를 끝까지 받게 되는, 이게 뭐 예를 들면 보험이라든지 뭐 카드 또 세일즈 하는 마케팅 콜센터에서 전화를 우리가 덜어봤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이제 일종의 호객하는 전화 면접으로 가면 잘 못 끊어요. 그래서 실제 보험 가입을 안 하고 싶었는데 그분들의 설명을 듣다 보면 또 미안하기도 하고 끝까지 경청하다가 보험을 가입하고 나중에는 또 하루 이틀 있다가 후회돼서 보험을 철회하는, 그러니까 이게 마치 투표를 안 할 건데 전화 면접 조사에 참여하는 분들, 그래서 전체 모집단 조사에는 전화 면접 조사가 좀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근데 네. 투표를 안 할 분들은 사실 리얼미터는 좀 덜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투표 안 할 분들까지 조사를 다 하게 되면 전화 면접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리얼미터는 그 비율을 선거 예측에 조금 더 가중치를 두고 있기 때문에 네. 전화 면접의 비율보다는 ARS 비율을 항상 더 가져갑니다. 그래서 선거 때도 많게는 전화 면접을 50%까지 확대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전화 면접 조사는 뭐 가령 제가 얘기하는 보수라는 거는 이제 현 정권에 조금 유리한 결과들을 도출하는 그런 조사 방법인데 지금은 진보 정권이기 때문에 전화 면접 조사가 민주당에 좀 유리하고요. 과거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는 전화 면접 조사가 또 미래통합당에 유리한 그런 결과들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 고관여층, 저관여층 뭐 이 부분도 있겠지만 솔직한 답변. 네. 그러니까 지난 여론공장 시간에 김 이사가 그 뭐였죠? 텔레포비아. 그거 한번 살짝 더 설명을 해주시죠. 텔레포비아. 이게 그러니까 대화할 상대방이 있으면 같은 인격체가 있으면 자신의 속마음과 자신의 진심을 표현하지 않는다. 잘 표현하지 않는다. 가령 예를 들면 여러분 택배 받으시잖아요. 택배 받을 때 전화가 오면 요즘 세대들뿐만 아니라 뭐 40대, 50대도 전화를 받지 않고 이제 문자로 정말 집 앞에 남겨주십시오라고 문자로 텍스트로 하는 그런 현상을 읽었습니다. 조금 불신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갑자기 모르는 번호가 오면 잘 받기가 그렇죠. 그리고 그게 보이스피싱이 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요? 맞습니다. 보이스피싱 받다 보면 또 사기당해서 넘어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판사도 가끔 넘어간다는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돈 왕창 뜯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전화 면접 조사의 응답률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ARS도 떨어졌지만. 그래서 솔직한 답변을 응답할 수 있는 ARS가 선거조사에는 조금 더 가깝게 결과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거는 실제 지난 총선 JTBC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먼저 SBS가 2008년에 총선 조사를 했는데 실제 ARS 조사로만 했던 105개 지역을 방송 3사가 했던 전화 면접 조사 지역과 비교했을 때 리얼미터 SBS 조사는
표지 오차 내에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진짜로. 근데 그 출구조사 기록 보면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방송 3사는 오차 범위가 3.5%, 4%인데 실제 이제 당선자 예측이 한 평균 6% 가량 오차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요일날 뉴스공장 나가잖아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제 저 댓글이 다 보이잖아요. 모니터에 보면. 그렇죠. 보이는데 좀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리얼미터 뭐 총선도 제대로 못 맞췄는데 왜 나와서 그러냐, 갤럽으로 바꿔라 이런 글들이 되게 다수 올라와요. 근데 저희가 방송 3사 출구조사보다 더 많이 잘 그렇죠. 맞췄기 때문에 그리고 출구조사를 뭐 시행한 조사기관이 몇 개 없습니다. 갤럽은 출구조사 안 했고요. 리얼미터는 출구조사도 계속 지금 해오고 있고 방송 3사보다 이번에 더 정확한 예측을 한 것이 기정사실이 안 믿겨지면은 뉴스를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안 믿지? 부분에 제가 이제 막 발표를 하면서도 네. 위축이 되지만 네. 그래도 가감없이 그건 사실은 이게 사실이니까.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까요? 한국조사협회는 지난해 ARS 조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향후 대통령 선거에서 ARS 조사 방식을 인용 보도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네. 이 말이 사실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게 뻥도 있고 그다음에 뭐 맞는 얘기도 있는데 한번 다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조사협회, 예전 한국마케팅조사협회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정치조사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한국정치조사협회 회장을 맡고 있고 한국조사협회는 ARS 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작년에 뭐 결의안을 통과시킨 게 아니라 2007년부터 계속 그랬습니다. 한 10년이 넘었고요. 근데 고객을 가장한 미스테리 쇼핑 조사라고 하는데요. 네. 고객을 가장한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조사를 실제 이 한국조사협회 가맹사들한테 우리 직원이 몇 년 전에 해본 적이 있어요. 네. ARS 조사 어떻게 가능합니까? 제가 후보인데 네. 절반가량이 가능하다. 정치 조사를 하고 있는 회원사들한테 전화했더니 한 절반가량이 직접 하거나 아니면 또 소개를 시켜주겠다. 보니까 아웃소싱하는 외주 회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많이들 합니다. 조사협회. 리얼미터가 그 되게 막 맨땅에 헤딩하듯이 네. 새싹부터 자라나고 있는 지금 줄기라 가지고 네. 한국조사협회가 굉장히 좀 좀 질투하나 우리를? 밉죠? 있겠죠. 네. 이 시장 우리도 점유율 들어와라 했는데 우리가 시장 안 점유율 들어와. 우리가 뭐 거의 다 이제 장악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근데 말이죠. 뭐 여담입니다만 한국갤럽의 이제 작가신 박무익 회장님 굉장히 이 조사업계의 토대를 세우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조사업계에 이제 어떻게 보면 1세대 어르신인데 몇 해 전에 이제 작고하셨습니다. 근데 저하고는 이제 좀 가깝게 지내던 때가 있었는데 박무익 회장님께서 실제 갤럽에서 ARS를 좀 하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미국 갤럽은 지금도 합니다. 근데 저한테 사견으로 리얼미터 하기 전이었는데 이 대표, 니는 경상도 분이거든요. 네. 니는 그 여론사 사업을 혹시 뭐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해도 ARS는 절대 하지 말그래. 왜요? 그랬더니 그거 돈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전화 면접 조사 뭐 예를 들어 샘플당 10,000원이면 ARS는 뭐 한 2-3천 원밖에 안 되니까 마진이 얼마 안 남는다. 그래서 그건 정확해도 하면 안 된대. 라고 하셨는데 또 살짝 또 몰래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월간조선인가 주간조선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때 또 사실은 내가 ARS를 좀 했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뭐 다 팩트니까 이거는. 근데 아무튼 돈이 안 된다고 지금 하지 말자는 겁니다. 한국조사협회는. 근데 실제 이 시장에서 ARS 조사는 이제 많이 보편화돼서 각 당의 경선 여론조사, 그 다음에 다가오는 민주당의 당대표 전당대회 8월 29일 하는데 다 ARS로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지 않다면 안 했겠죠. 이미 시장에서 도태됐을 텐데 똑같은 질문으로 똑같은 시기에 한국갤럽하고 리얼미터에 또 여론사를 맡긴 과거 한 의원도 계셨어요. 조사 결과가 부동층을 제외하니까 결과가 거의 똑같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이제 양 조사 방법을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왜곡된 잘못된 사실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하고요. CNN이 왜 이 ARS 결과는 인용 보도하지 않느냐?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얘기해 볼까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랑 CNN 사이가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근데 CNN이 트럼프 대통령이랑 사이가 안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ARS 조사에서 높게 나오거든. 그런데 CNN은 힐러리 예측을 했는데 또 한번 실패했잖아요. 예측 그렇죠. 실패. 근데 저희는 그때 트럼프를 예측했죠. 예,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IVR이라고 하는데 ARS 조사를 하는 조사 기관들이 힐러리보다는 트럼프의 대통령 예측을 했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CNN은 뭐 열 받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는 ARS 조사 인용 안 한다고 했는데 실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네. 이 부분도 정치공학적인 맥락,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아무튼 다 한국조사협회에서 흘러나온 리얼미터나 아니면 ARS 조사기관들을 좀 비난하기 유언비어 아닌 유언비어네요. 유언비어라고 아닌 유언비어.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브라미터 제거기 유익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얘기들이 나오면 구체적으로 실 사례를 갖고 좀 그래픽도 준비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브라미터 제거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